신규 확진자 수 오늘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봄철 여행과 또 모임이 증가하는 데다 다음 달 4일에는 부활절이 있고요. 또 7일에는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확산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6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사 건수 감소 효과 떨어지면 이렇게 또 늘곤 하는데 눈에 띄는 점이 지금 이게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줄고요. 비수도권에서 늘어나서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도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것은 서울 수도권에 있던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번에 봄철 이동 등이 증가되면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폐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상식에 벗어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인 지역인 경우에는 5가지 고위험 유흥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 사회로의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유흥업소 가시는 분들이 20, 30, 40대에 대부분 젊은 층이 많고 그 유흥업소에서 계시는 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지켰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무증상 상태로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다음 날.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즉 2주 전, 열흘 전에 있었던 그러한 안이한 대처들이 지금 확산되는 거라서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지역에서의 확산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역 감염 사례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일단 백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백스를 통한 물량 자체가 3주 정도 좀 늦게 들어온다고요? 사실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계약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각 국가별로 최소한 그 국가의 최소 인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한 국가도 대한민국도 그 일정한 부분을 배정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생산되는 게 국내 지금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 생산 물량은 대한민국 안동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그러면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전 세계로 나눠주는 것은 벨기에 공장과 인도 공장에서 진행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생산을 위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의 부족 그리고 몇 주 전에 사고가 있었죠. 화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될 것이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영향으로 이 계약된 물량이 아닌 인도나 벨기에 공장에서 들어오는 그 전 세계 나눠주는 분량에서 아마 3주에서 길면 4, 5주 정도 더 늦게 들어올 걸로 생각되고요. 물량도 초기에 우리가 배정됐던 물량보다도 그냥 다른 나라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69만 명 수준이었는데 그보다 적은 43만 명? 이 수준의 예방접종 분량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뿐만이 아니라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세워놓은 그 계획에 좀 차질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집단 면역을 이루거나 가장 큰 인구군이 만 40에서 64세, 여기가 가장 인구군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일반인을 위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잘 생각해 보면 노바백스 2천만 명, 모더나가 2천만 명, 이것이 계약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소량의 물량이 아닌, 초의 물량이 아니라 큰 물량의 계약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단 면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만여 군데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진행되려면 이 파이자사에서 나온 거는 극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하지만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가 보면은 동네에 있는 준종합병원, 수술도 가능하고 입원실도 있는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물량이 노바백스나 모더나께 확보가 됐을 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초회 분량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집단 면역이라든지 우리가 정부에서 다량의 예방접종을 진행하기에는 원래부터 부족했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 면역 형성이라든지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건 아니고 일부 연령에서의 좀 지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백신 확보에 거의 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흔히 뭐 백신 국수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뭐 본인들 생각만 하다 보면 각 나라가 자신들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백신 수급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선 얀센사의 예방 접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고가 됐고 통과될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얀센사의 이 바이러스 벡터, 즉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한 번만 예방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뛰어나고 남아공이나 영국 변이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서 미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는 순간부터 미국의 접종이 진행이 됐겠죠. 예. 즉 미국 자국민을 위한 예방 접종이 얀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기로 한 60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도입되는 시점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남미 쪽에서 즉 남반구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니까 계절적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이랬을 때 러시아나 또는 중국 등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던 부분을 일부 유상으로 좀 변경하면서 진행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접종이 계약된 것을 보면은 미국을 주로 중심으로 돼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 생산되지만 그거는 CMO 방식으로 기술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후 배급이라든지 계약은 본사랑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계약한 물량만큼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국민분들에게 2천만, 600만 들어옵니다 말은 돼 있지만 그 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계약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국민분들께 알려주셔야 물론 5월, 6월 되면 조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줄어들겠지만 안심하고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정부가 계약한 백신이 모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그 물약으로는 일단 접종의 차질은 없는 겁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중대본에서 하루에 115만 명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발표됐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최근에 김호랑 교수 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 30만 사례 정도 예방접종을 진행되고 그렇게 하면은 한 7, 8월, 9월 정도부터 어느 정도 예방접종 우리가 동의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면역도 이루고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을 만들면 3천만 명을 하루 15만 명에서 200일로 나누게 되면 6개월 후잖아요. 지금이 이제 4월이 오니까 금방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5만 명씩 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30만 명 예방접종이 가능하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2만여 군데의 이런 개별 접종 기간을 계약을 했고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30만 명에서 35만 명 수준 매일 예방접종. 그 김호랑 교수 등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무조건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단계, 신고, 선별까지 안전하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방접종만 계약 기간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진이 준비한 예방접종이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수급 자체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최소 잔여량을 남겨서 하는 주사기와 백신을 교환하는 방법을 미국과 함께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건 아까 이제 베네수엘라 사례도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미국 제재 때문에 기름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기름하고 백신하고 바꾸자라고 아까 지도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한국에 4군데, 3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특정 국가, 특정 이익단만이 아니라 인류 공헌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공동의 것으로 나눠주고 최소한으로 나간다는 입장을 보면은 특정 국가와 특정한 목적으로 주사기와 백신을 바꾼다는 논의 자체는 국수주의의 다른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원리와 그리고 필요한 그런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접종, 백신과 주사기는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예. 계약 순서라든지 공용의 목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양에서 진행돼야 불량률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제 진행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저희가 좀 길게 해봤고요. 지역별 상황을 조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규모가 이제 커졌다. 이제 요 지점이 최근에 어떤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산 상황을 보면은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이어 40명을 넘고 있어서 이게 부산발 4차 대유행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2.0 그리고 거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말 등의 이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들 모이는 거 보면 그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켜지고 있다. 다만 이게 영업이 10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야간 영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확산세를 막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밤이 깊어질수록 예. 굉장히 단속이라든지 방역을 우리가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이용에게 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근데 지역 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보면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는 방역을 하는 주체인 이용자와 방역을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는 업소 주체 간에 약속이 있어야지만 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살얼음이 아니라 이미 살얼음이 깨진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연결고리를 찾아서 검사량을 늘리면 아마 지역에서 더 많은 수가 나올 텐데요. 이 서울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 뭐 특정한 어떤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네. 강원도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충남의 인근 지역의 유흥업소나 아니면 식당 등을 보면은 이 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원정으로 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아진 상황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예. 방역 당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바쁜데 그걸 일일이 식당 다 잡으러 다니기가 어렵겠죠. 예.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우리가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있었잖아요. 예. 따라서 지금 지역사회 지금 부산이 1.5면 2단계로 올리면서 서울 수도권과 똑같이 영업시간을 연장을 다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방역을 어겼던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과태료뿐만 아니라 예.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경계의 목소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열흘 2주 전의 상황이 지금 환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요번 주 안에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곧 선거를 두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그 선거 이후로 투표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선거 전후에 모여서 예.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함합평도 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확산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더 신중해야겠다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폐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분들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사례가 너무 이제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반복되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전남 광주 지역에 있었던 비인가 교육 합숙 시설 예. 그 사례와 거의 유사한데 비인가 교육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단이 있고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는 지금 잊혀져 갑니다. 예. 하지만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요. 사실 어떤 인원이 어떻게 있었는지 기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경찰 조사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사실 자발적인 그런 검사와 참여를 우리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젊고 건강한 분들께서 그곳에 있었던 거를 본인이 숨기고 계속 있다면 2주간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이 다니죠. 네. 검사를 안 하면 모르죠. 네. 그리고 어떤 접촉점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 예.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잘한다면 모를까? 네. 아니면은
확산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질문 드렸던 부분은 이제 합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또 터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의 상황을 보면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일전에 이제 콜센터에서 나왔던 그런 감염 사례를 봤기 때문에 역시 사무실에서 했던 어떤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또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텔레마케터 분들이나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구로 콜센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 예를 들어보면은 이 어떤 그 건물의 층별로 있는데 어떤 층은 전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네. 어떤 층은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을 했죠.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된 공간, 비말이 많이 확산돼 있고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취식을 하거나 예. 음료를 마셨던 분들은 확산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모르고 있어서 예전에 감염이 되고 요즘 확산됐던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이제 병원이잖아요. 예. 환자분들께서 예전에 이제 당뇨 등으로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간단한 도시락을 싸갖고 오셔서 당뇨식이죠. 아침에 혈액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식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또 일부 취식하시면 안 되는 대기 공간에서도 드셔도 그냥 네네. 넘어갔지만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음식물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서 지금 식당 같은 데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또 칸막이를 하고 1인 그런 칸막이로 식사를 하게끔 하고 또 시간을 두고도 하는데 아마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괜찮다. 백신이 시작되는 시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 괜찮다라고 해서 경기가 무너진 그런 사례입니다. 분명히 제2, 제3의 이런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례를 한번 마음속에 다시 들어서 모임 장소, 밀폐된 곳에서는 음식을 같이 드시지 않는 그리고 같은 직종에서 계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짚어본 사례들이 합숙 그리고 방금 텔레마케터 업체들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왔던 사례인데 계속해서 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노력을 해도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전략을 다시 좀 구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두 가지의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유행 사항이 2, 3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은 일종의 개인 방역으로 전환하는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일부 진행됐다가 지금은 이제 좀 내려놨긴 했는데 이 어떤 방역에 대한 기준점만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즉 중앙대책본부에서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우리가 질환으로 받아들인 거죠.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네. 독감이 대유행한다고 그래서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물을 닫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네. 즉 이번 여름, 북반구는 이번 여름, 남반구는 이번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문을 열고 개인 방역으로 돌아가는 즉 인플루엔자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백신을 맞고 진행하는 그러한 사회 방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게 제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사실 대한민국은 교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님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거 갖다가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거는 이제 같이 망하는 길이죠. 예. 따라서 하지만 이 국내 확산세가 400~500명대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1000명, 2000명 올라갈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5월, 6월 동안에 오히려 확진자가 줄었을 때 네. 단계를 올리는 역발상의 이런 정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랑 묶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결국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동의와 국가적 동의를 통해서 천천히 문을 열고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팬데믹에서 이제 지역 국소 계절적 질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특정하게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마치 2009년에 우리가 최근에 팬데믹을 경험했던 신종플루처럼 독감이라는 또는 그런 유사한
코로나 감염 질환으로 인지를 하고 생활 속에서의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예방접종도 더 원활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사회적 그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될 겁니다. 예. 반복적으로 합숙에서 나오고 집단 발병도 나오고 대학교 기숙사도 나오고 예.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발병하는 질환인데 이거의 치명률이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독감보다는 살짝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계하고 해야 되고 또 초고령층이나 초고령 중증 기저질환자 분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놔두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봐도 40% 정도는 무증상 감염 확진자, 즉 본인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어떤 국가적 대책 차원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상반기가 지나 6, 7, 8월에 북반구의 여름이 지나고 예. 그다음에 남반구의 겨울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서 이 질환을 다른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좀 멀리까지 내다봤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